한국에서 일단 평양냉면이라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빠찡거 하는 재미도 있고요. 북한 사람들도 빠찡거 하게 해요? 빡치게 되게 되면 네, 핸드폰을 다 저는 차단시켜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성 피부는 JHP가 잘한다. 박진희입니다. 비등 가려움으로 두피 고민이 있거나 피부가 가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평양 출신인 정시우님을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평양에서 살다가 한국에 종착한 정시우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대학을 졸업도 하고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왔고 시우씨가 2017년. 그러면 제가 온 다음에 9년 후에 왔어요. 저는 궁금한 게 9년 후에 평양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이라고 하면은 정말 뭐 못 먹고 못 살고 이것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평양은 또 상황이 좀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우씨가 재밌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북한은 조직 생활을 무조건 해야 되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떤 군수공업 관련된 그 기업소에 적을 걸어놓고 뭐 한 달에 50불씩 상납하면서 집에서 거의 놀면서 자영업 하다가 왔습니다. 일단은 사회주의는 뇌물이 통해요. 이제 무조건 적이 있어야 되니까 돈 내고 안 나가고 그런 것들이 저 때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탁구장이라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탁구는 왜 많이 많이 쳤는데 이게 탁구가 한창 흥행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네, 그때부터만 흥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던 탁구장은 제가 이런 이렇게 회사 건물이나 이런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거기다 제가 탁구장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장만 하는 게 아니고 탁구장도 하고 약간 카운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뭐 술도 팔고 맥주도 팔고 뭐 음료수도 팔고 그랬거든요. 운영하는 방식이 검열 성원들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 회사의 종업원들을 위한 그 휴식 공간으로 바뀌는 거고요. 뭐 또 검열이 안 들어올 때는 내가 뭐 자영업 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제가 그때 100% 제가 다 됐고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2,500달러로 시작했는데 그때 탁구장 3개 정도밖에 시작을 못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용요금 같은 거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1시간에 2,000원. 근데 이게 제가 올 때는 1시간에 5,000원까지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5,000원까지 받았고, 근데 탁구장 이용료로 돈 버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그 카운터에서 무슨 맥주나 뭐 사이다 이런, 그리고 뭐 빵이나 순대, 담배 이런 걸 많이 팔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가격보다도 그 북한에서는 흔히 그 도매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거의 싼 가격으로 사다가 거의 내가 2배를 붙여서 팔거든요. 그래도 팔려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는 돈이 더 많았죠. 그 오락치고 탁구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탁구 치러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네. 탁구도 건전하긴 한데요. 일단은 북한에 보게 되면 나이 좀 두시고 좀 이렇게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오거든요. 탁구 치러. 그러면 이렇게 탁구 잘 치는 좀 이쁜 여자애를 항상 상주를 시켜야 돼요. 탁구장에. 네, 종업원이 그런 고객들 오게 되게 되면 고객이랑 탁구를 쳐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회원권도 끊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벌이가 좀 되는 거죠. 거기도 회원권이 있네요. 네, 여기처럼 회원권 끊으면 뭐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가격이 더 낮아진다든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담 케어 같은 거 해주고 주말 되게 되면 좀 이렇게 청년들이 또 많이 왔거든요. 네, 약간 북한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연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별로 없어요. 일단 뭐 길거리 걸어 다닐 때 김정은이 대통령 되고 좀 나지긴 했는데 김정일 시대까지만 해도 뭐 연애할 때 뭐 손잡고 다닌다거나 뭐 팔짱 끼고 다닌다거나 뭐 좀 이러면 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탁구장 와가지고 남자들이 여자한테 뭐 탁구 배워준다고 하면서 뒤로 이렇게 여기 뭐 테니스 배워주는 거 비슷하죠. 이렇게 탁구 잡은 손을 잡고 이렇게 배워주고. 네.
저도 이제 대학 때 연애를 했어요. 예, 이렇게 대학 안에서 손잡고 다니거나 길거리에서 손잡고 다니는 거는 너무 이제 창피한 일이고 있을 수가 없고 잡아도 이렇게 몰래 이렇게 터치 정도. 예, 저희 집은 보통강구역에 있었어요. 올 때 일부러 모란봉 있잖아요. 예, 그거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와야 되는데 연애할 장소가 없으니까 1시간 반인가를 이제 걸어서 둘이 같이 모란봉 넘어오는데 거기는 이제 인적이 드무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애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오락 예 그것 중에 또 종류가 어떤 게 또 있었습니까? 또 일단 그때 저희 친구들끼리 탁구 많이 쳤고 그리고 볼링 많이 쳤고 당구 좀 쳤습니다. 그때 벌써 당구가 있었네요. 네. 예. 그 북한도 당구 룰은 똑같나요? 4구, 3구, 포켓볼 이게 다 똑같나요? 근데 저희는 포켓볼 많이 치고요 일단은. 네, 여기처럼 뭐 4구, 3구는 잘 안 치죠. 그럼 당구장에 들어서기 시작한 게 몇 년도예요? 전 거의 한 8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들어왔을걸요 당구장에. 그리고 볼링장 가서 당구 치는 것도 그러니까 시간당 5불이에요 이용료가. 그래서 가서 뭐 당구 칠 때도 친구들이랑 뭐 이용료랑 뭐 점심 식사가 뭐 내기. 그래서 내기 당구를 많이 쳤죠. 그러면 그것들이 지금 탁구장처럼 예, 그 뭐 동네마다 이렇게 좀 나왔나요? 탁구장은 동네마다 있었는데 예, 당구장하고 볼링장은 동네마다 설정은 없죠. 북한에서 자영업이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여기선 흔히 자영업 하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자영업이라기보다 그냥 회사에 적을 걸어두고 일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열 상원들을 내가 막지 못하게 되게 되면 내가 투자한 거 돈을 100% 못 찾죠. 특히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탁구장은 그래도 대중 체육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좀 치는 데가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위험 부담이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뺏어버리고, 그죠? 예. 남한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적을 두고 그러니까 북한은 다 국영이잖아요. 민영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돈이 도는 거는 다 민영 장사꾼들 속에서 돈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냐? 회사에다 적을 걸고 뭐 한 달에 뭐 자금을 얼마 정도 바치고 이 사람은 이제 조시생활 한 걸로 거기서 다 체크해주고 예, 거기 시간 받아서 뭐 장사를 돌아다니거나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돈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북한법이 그 일주일만 조직 생활을 안 하게 되면 단련대 6개월짜리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북한에는 이제 백수가 공식적으로 없네. 없죠.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발령이 나는 네, 그냥 국가에서 발령을 해주는 거죠. 여기 가서 일하세요 하고 되면 네 하고 가는 거고. 취업 스트레스는 없겠네요. 취업 스트레스는 없는데 취업해야 무버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군대는 저 군대는 못 갔습니다. 북한은 의무제잖아요.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좀 오래전에 한국에 먼저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에서 약간 제가 군대 나가게 될 때 그런 게 생겼어요. 한부모 가족 자식들은 잘 안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군대 가게 되면 뭐 5군단, 뭐 1군단 뭐 이런데 좀 최전방으로 많이 갈 건데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실탄 처형 같은 걸 다룰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 봐요. 뭐 빡치게 되게 되면 총 들고 가서 막 쏘고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헐부모 가족이라던가 뭐 집안에 문제 있게 되게 되면 군대를 안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08년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군대를 갔는데 그때 철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안 내버리고 철도를 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못 가고 철도를 들어가게 된 거죠. 철도에서는 이제 총사고가 좀 적으니까 그쪽으로 보냈나 봐요. 그러면 이제 탁구장 운영하면서 한 달에 수입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러면 좀 한 2년 지나서부터 수입이 좀 늘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많이 벌 때는 한 1,800불? 뭐 2,000불 벌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탁구장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집도 하나 사놨었고 네. 그래서 동네에서는 중매꾼들이 엄청 많이 왔었죠. 1,800불 정도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아시기 쉽게 그쵸. 이게 북한 돈이 환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했을 때 100불에 북한 돈 83만 원 했거든요. 80만 원에서 83만 원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제가 있을 때는 100불에 20만 원. 북한 돈 83만 원이면 어느 정도 가치를 그러니까 83만 원이라면 가치가 북한에서 노동자 월급이 5천 원이에요. 한 달 월급이. 근데 100불에 83만 원이잖아요. 근데 장마당 가게 되면 쌀 한 킬로에 3,500원 할 때고요. 쉽게 말하게 되면 친구들이랑 식당 가서 술 한잔 먹고 밥 먹는 거 20불이면 됐어요.
거기서도 뭐 제도는 뭐 별로 안 되고요. 일단 상납도 많이 해야 되고 떼줘야 되고 여기저기 줘야 되고 또 얼마짜리 집을 샀습니까, 평양에? 그때 제가 4,500달러짜리 재개발 지구 하나 샀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탈북하다 보니까 그 집이 뭐 국가에서 회수해 갔겠죠.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냉면에 엄청 진심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음식이 맞지 않아서 예, 힘들었어요. 왜 한국 음식은 달고 맵고 짜고 저희 신랑도 저 냉면을 좋아해서 둘이서 뭐 좀 이렇게 잘하는 냉면집을 다 다녀봤어요. 근데 제가 평양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옥류관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냉면집 제일 잘한다는 순위가 어디입니까? 냉면집은 저는 옥류관은 잘 안 했고요. 그러니까 그쵸. 옥류관, 뭐 청류관 이런 데는 국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가 안 좋아요. 네. 대신 내가 뭐 달러 좀 쓴다 하게 되면 이렇게 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많이 다니는데 그냥 오대집이 맛있다 하기보다도 그냥 집 가까운 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청류관, 옥류관 중에 하나 고르라 하게 되면 전 청류관 고르거든요. 그쵸. 청류관이 더 나아요, 일단은. 옥류관보다는. 이제 한국 분들이 오면은 옥류관은 기와집으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60년대에 김일성이 지시를 받고 지은 거래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걸로 보여줘서 맛이 어떻든 계속 거기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옥류관은 국가에서 이제 뭐 재료를 다 대주다 보니까 맛이 별로 없고 국수도 막 팅팅 불어서 나오고 이래요. 사람들이 그 배급 표처럼 그 표를 받아서 사람들 줄 서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외화를 주고 이제 사 먹는 그런 식당들이 오히려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려 호텔, 창강원 이런 국수들 맛있잖아요. 냉면 하나에 2달러 정도 했어요. 시우스 있을 때는 얼마 정도? 18,000원이니까 그 정도 했었죠. 그러니까 달러로 이거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질이라든가 예, 그 품질 예, 그리고 그 맛 이런 걸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예, 그 옥류관 맛으로 북한 냉면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예. 한국에 와서도 평양냉면을 드셔보셨나요? 네, 저는 한국에서 일단 평양냉면이라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다른지 조금 알려줄 수 있어요? 일단 육수도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라가는 고명 같은 것도 좀 다르고 여기는 한우를 많이 쓰잖아요. 북한은 뭐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맛이 달라요.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양냉면은 그 심심한 맛에 먹는다, 육수 맛에 먹는다 그러는데 평양냉면 모두 그렇게 안 먹었거든요. 저도 뭐 식초, 교조 다 치고 먹거든요. 다대기 다 치고. 네. 왜 그런 평양냉면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게 실향민들이 오래전에 와서 그 50년대 뭐 그 옛날부터 하던 그 맛을 예, 계속 이제 여기서 전통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사실 북한의 냉면은 70년대부터 이제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바뀌면서 예, 지금 어느 정도 탈북자분들이 기억하는 평양냉면의 맛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기 맛은 사실 실향민들이 기억하는 옛날 맛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음식인 거네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사실 여기 와서 하면은 평양냉면보다는 서울냉면이라든가 뭐 안동냉면이라든가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게 맞아요.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한데 그 북한에는 새가 없냐고 하더라고요. 새요? 새. 그래서 새 있어요. 참새도 있고 다 있어요. 아니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새라도 잡아서 먹었으면은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북한 거기서 특정하게 이제 평양이랑 시우 씨가 오던 평양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예, 이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평양에서 김정은이가 대통령 되고 평양 생활이 좀 낮이긴 했어요, 많이. 일단은 김정일 시대 때는 종이도 잘 안 들어왔었는데 김정은으로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뭐 평양시 거의 23시간 전기 보장했거든요. 23시간. 그리고 김정일 시대 때는 전기가 기껏 들어 30볼트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쵸. 근데 김정은 시대 때는 전기가 170, 180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면은 평양시도 이제 수도인 평양도 깜깜하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전기도 일단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 23시간이라는 게 쭉 23시간 오는 게 아니고 정전됐다 또 왔다 들어왔다 왔다 정전됐다 하는데 이게 정전되는 시간이 한 5분 뭐 7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바로 전기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전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게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어떤 겁니까? 놀이동산이라든가
문수물놀이장. 예. 네, 뭐 이런 걸 제가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젊은 충들한테 호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일단 놀려면 돈이 필요하긴 하죠. 그쵸. 예, 뭐 제 친구들이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좀 되다 보니까 뭐 놀이동산이라든가 뭐 이제 좀 문수물놀이장 그리고 메아리 사격관 뭐 숙마구락부 이런 데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숙마구락부 같은 경우에는 30분 타는 거 5불이고요. 1시간 타는 게 10불이에요. 말 타는 게. 그러면 5불짜리 30분짜리 타게 되면 장비를 안 줘요. 예, 근데 10불 이상부터 타야지 장비를 주거든요. 예, 그리고 메아리 사격관 같은 거는 총을 쏘는 게 평균 한 130불부터 시작하거든요. 거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 그 꽁이나 그 뭐 토끼 이런 거를 실제 살아있는 걸 놔줘요. 그리고 내가 그 명중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주거든요. 그럼 옆에 식당이 있는데 그걸 내가 들고 가가지고 요리해달라면 요리를 해줘요. 저 때나 똑같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놀이 영상 같은 것도 약간 그 현대적인 뭐 이처럼 기구들이 좀 많이 들어다 보니까 재밌긴 했죠. 그리고 물론 수물놀이장 같은 것도 티켓을 끊고 들어가게 되게 되면 2시간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탈의실이 안에서 담배 피고, 그것도 북한 사람들이 여기처럼 뭐 매일 씻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약간 좀 키키한 애나 좀 탈의실은 더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문수물놀이장 놀러 갈 때는 그 후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후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문수물놀이장 안에 이렇게 식당들이 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물놀이 하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식당들이.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식당 종업원들이 쓰는 탈의실을 내가 이용하고 거기다 제 짐을 다 풀어놓거든요. 근데 놀다가 배고프면 꼭 그 식당 가서 먹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아하. 라카 빌려주. 네, 그 대신 시간은 무제한이거든요. 후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티켓이 없이 저는 그렇게 많이 놀았고, 근데 일단은 뭐 평양에서 그래도 그 정도로 놀겠다 하게 되면 한 달에 그래도 한 400불? 400불 써야 되지 않을까요? 뭐 작게 잡아도. 일단 저 친구들이랑 명절날에 이렇게 놀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평균 4명, 5명 이렇게 놀러 나가는데, 놀러 나가지고 그냥 점심 식사 식당 가서만 먹잖아요. 그럼 많이 나올 때는 한 130불, 150불까지고요. 네, 적게 나올 때는 한 70불 정도 깨져요, 그냥. 아버지가 이제 그 졸업반 때, 생일 때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급에 그때 29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외고는 학생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하루 놀고 싶다. 그래서 볼링관에 갔어요. 그때도 시간당 뭐 2불에서 5불 사이였던 것 같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볼링 치고 거기서 식당, 볼링관 안에 또 외야식당이 있어요. 외야식당에서 29명이 다 먹고 했는데 그때 하루 비용이 한 500달러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볼링관 안에 있는 식당이 또 유독 비싸요. 그리고 거기 빠진거도 있어가지고 빠진거 하는 재미도 있고요. 북한 사람들도 빠진거 하게 해요? 네, 해요. 그래서 거기 3불 내게 되게 되면 동전 같은 거 150개 주거든요. 그럼 앉아가지고선 뚜루룩 돌리게 되면 막 잘하게 되면 막 이만큼 막 쌓여요. 그럼 바락 그 하다가 실증나게 되면 그걸 확 실어 담아가지고 옆에 상점이 있는데 뭐 벨트나 뭐 이런 거 좀 서서한 거 팔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걸로 교환할 수 있거든요. 맞교환. 돈은 못 쳤는데 상품으로 맞교환하면 돼요. 제가 일본에서 생활해 보니까 일본에는 전문 빠진 거가 직업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뭐 2만 엔을 내고 뭐 하루에 뭐 한 3만 엔, 4만 엔 해서 이제 만 엔이나 2만 엔 정도 벌어가지고 오는 그런 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거기도 있었습니까? 일단 가게 되면 전부 저렇게 앉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선 북한은 이게 돈으로 환산을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상품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재미로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한국도 그렇고 일본 파친코 문화도 돈으로 바꾸는 건 좀 황금성이라서 아예 안 되거든요. 근데 다만 코인이나 이런 구슬 같은 거를 상품으로 바꾸고 그 상품을 돈으로 바꿔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하고 한국도 이제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이제 술로 교환해주고 이 술을 돈으로 교환하는 이런 게 있는데 북한은 딱히 그런 게 없었나요? 네, 없죠. 그런 거는 그냥 상품으로 교환하게 되면 이걸 그냥 필요한 친구들한테 주던가 그냥 집에 어디 쳐박아 놓던가 그냥 끝이죠. 진짜 재미로 하는 거예요. 네. 명절날 같은 날에는 볼링장이 평양에 딱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줄이 엄청 길거든요. 거기 아는 사람 없을 때는 빠친거나 먼저 하겠다 해서 먼저 들여보내거든요. 뭐 당구 치겠다 해서 먼저 들여보내요. 그럼 거기 올라가서 그 볼링장 자리 날 때까지 그거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자주 다니기 시작해서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좀 자주 먹고 하게 되면 그 식당 종업원이랑 좀 친해지는데 그러면 명절 한 3, 4일 전에 그 종업원한테 전화해놔요. 그 볼링장 예약 먼저 해놓죠.
그러면 걔가 뭐 2개 라인 먼저 딱 예약해놓거든요. 그럼 명절날에 차 타고 쫙 볼륨장 앞에 도착하게 되면 그 줄이 그 엄청나게 막 길게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린 딱 먼저 내려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때 좀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너네 줄에 서 있을 때 우린 들어간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잘했던 모범생 스타일로 노신 것 같은데 이제 시윤님 같은 경우는 좀 놀 줄 아는 그런 느낌으로 노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담임쌤이 남자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 없다. 남자들은 일을 잘해야 되고 책을 잘해야 된다 하면서 매일 축구시키고 배구시키고 그냥 작업시키고 저희 다니던 학교 교장이 우리 학급 보고 자기네 학교 어중업 7년대라고 했어요. 우리 학급 보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빨치산 투쟁할 때 김일성이 한때 충성을 다하고 항상 앞장에서 전투를 뭐 막 했던 부대 보고 어중업 7년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중읍이라는 사람이 이끈 부대예요. 저희 학급에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 뭐 북한 솔직히 19세 뭐 금지를 한겼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때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다 해요. 뭐 술 먹고 뭐 길거리 나가서 뭐 여자들 뭐 꼬신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때는 여자 선복 한 번 못 잡아봤거든요. 한국으로 따지면 워터파크, 볼링장, 또 체육시설 그런 것들은 들었는데 사실 대표님께 또 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북한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타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때 술을 못 먹어봤어요. 약간 청년층이라고 하면 당연히 음주 가무가 빠질 수 없는 게 없죠. 저는 약간 한국이랑 북한이랑 노는 데서 젊은 층들이 노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클럽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놀 때 친구들이랑 낮에는 중앙청년회관이라고 있어요, 북한에. 거기에 가서 놀게 되게 되면 거기 뭐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뭐 총도 쏠 수 있고 거기 뭐 대중무용도 칠 수 있거든요. 거기 그리고 뭐 돈 내고 노래 부를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많이 놀고요. 일단 옆에 볼링장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이 놀고 저녁에는 노래방 가서 놀거든요. 근데 북한 노래방은 여기 한국의 중코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안에서 뭐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북한 노래방이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방 일단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음식을 다 시켜놓은 다음에 안으로 문을 잠가요. 그리고 호출벨이 있는데 내가 호출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안 들어가거든요, 이 방에. 그래서 그냥 거기서 친구들끼리 그냥 막 노는 거예요. 엄청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그리고 여자들도 막 들다 같이 놀고 어떤 때는 막 좀 잘 노는 애들은 그 기타로 한국 노래 같은 거 치면서 아니면 스피커라든가 그 노래방이 그 방음이 잘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불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MP3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중폭 스피커로 켜가지고 막 한국처럼 똑같이 춤추면서 놀고 그때는 그 핸드폰을 다 전원 차단시켜요. 혹시 이렇게 술 먹다가 모르고 전화 받았는데 이게 한국 노래 들어가게 되게 되면 다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화도 못 받게 하거든요. 100%. 핸드폰 다 전원 꺼놓고 놀아요. 뭐 그렇게 잘 놀죠, 일단은. 술은 어떤 걸 좀 많이 드세요? 술은 그 평양 소주라고, 그러니까 평양 소주도 있고 저 같은 경우 군피 소주라고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소주가 종류가 다양해요, 이게. 그래서 전 군피 소주 많이 마셨고, 근데 그 와인 같은 건 잘 안 마셨거든요. 와인이 또 비싸기도 하고, 근데 또 그때 기분 내느라고 이렇게 소주를 와인잔에 마시거든요. 친구들끼리 가게 되게 되면. 화이트 와인처럼. 네, 흔들다가 이렇게 딱 마시고 그러는데. 근데 와인잔 깨먹을 때도 있어요, 이게. 근데 북한이 와인잔이 비싸요. 와인잔 하나 깨먹으면 어부를 변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잠깐 놀게 되게 되면 와인잔 깨먹은 거 변상가만 한 30불 이상 나왔어요. 북한도 폭탄주가 있어요? 네, 있어요. 가가지고 막 맥주 타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드라마 용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서도 폭탄주가 있군요.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시고 이제 하신다는데 네. 북한의 노래는 전부 다 이제 정권을 찬양하는 노래밖에 없다라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노래방 기기에서 나오는 노래는 100%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노래들. 네. 그래서 뭐 따로 놀려면 기타 같은 거 하나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노래방에 꺼버리고 기타 치면 노는 거죠. 북한에서 한국 노래가 인기 많은 것도 뭐 걸그룹, 뭐 보이그룹 이런 노래보다도 트로트 노래, 약간 발라드 노래 이런 게 인기 많죠. 또 제가 있을 때 많이 듣던 가수 이름이 장윤정이라든가 뭐 이종현, 예, 그리고 김건모, 약간 이런 분들 노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노래들도 들어오는 거네요? 네, 좀 많이 들어죠, 노래는. 한국에서 드라마가 종영이 되고 한 달 뒤면 평양 들어와요. 집에 재산을 팔아서라도 휴대폰 싼 거 하나는 무조건 장만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용 아니면 교화 10년인 거예요.